안녕하십니까? 저를 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배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요, 면접 보실 때도 쓰실 수 있고, 직장인 분들도 쓰실 수 있고, 또 깔끔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면접 직장인 메이크업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뉴 버전으로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깔끔한 그 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 개성에 맞춰서 면접 보실 곳에 뭐 스타일에 맞춰서 원하시는 양념을 추가하셔서 메이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스 플러스 색조 전체 다 생기 있는 느낌이 포인트입니다. 윤광이 나는 피부 표현도 생기 있어 보일 수 있고 얼굴 중앙을 밝혀줌으로써의 생기 있는 느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색조로도 될 수 있겠죠.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선크림은 듀이트리 거 발랐어요. 매끈해 보이는 그런 질감 처리가 있어서요. 메이크업 전에 요즘에 자주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광 표현을 해줄 텐데 요거는 안쪽까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 같은 계절에 메이크업 베이스 하기 전에 살짝 발라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면접을 기다리면서 좀 건조할 수도 있고 건조한 사무실을 대적할 만한 것은 사실 이런 밤 제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틱 밤을 가지고 왔고 이거를 건조한 부분에 먼저 발라줄게요. 또 뜨겁고 건조하면 홍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더 잘 뜨거나 뻐석뻐석해질 수 있어요. 광을 살짝 요 주위에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사한 느낌의 생기를 주기 위해서는요, 이 메이크업 베이스로 화사하게 깔아놓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르면 전체적으로 화사하긴 하지만 좀 부어 보일 수 있어요.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보다는 파운데이션을 깔고 난 다음에 이런 브라이트너를 포인트로 넣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되거든요. 이 쿠션을 브러쉬에다가 쿠션으로 베이스를 하게 되면 파운데이션보다 촉촉한 거, 그리고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 컬러가 딱 맞으니까 용이하다는 거. 일단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얇게 발리고요. 그리고 브러쉬로 바르게 되면 윤광이 돌아요. 스펀지로 바르면 밀착이 좋고요. 그래서 얇게 광나고 또 밀착도 살짝 하고 싶다면 브러쉬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스펀지로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중심부터 발라서 가장자리는 얇게 처리해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양으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이제 이마 중앙부터 발라서 손에 힘을 빼고 얇게 바를게요. 이제 여기도 남은 양으로 이 수분을 먹여놓은 이 퍼프를 통통통통 두드리면 면적도 크고 하니까 베이스가 정말 빨리 끝나요. 자, 이렇게 한 톤을 발라줬고요. 화사하게 중심을 밝혀주는 걸로 생기를 넣어볼게요. 핑크 컬러거든요. 좀 화사한 컨실러를 같이 믹스해가지고 브라이트너처럼 쓸 거예요. 화사하게 연출을 할 눈밑, 앞볼. 이 상태로 말라버리면 블렌딩이 어렵기 때문에 컨실러류들은 바로바로 블렌딩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올라간 듯이 해주면 조금 더 생기 있는 분위기가 나요. 이렇게 눈썹 뼈 부분에도 발라서 연결을 해주면 이 부분이 화사해지잖아요. 저도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생기 있는 느낌의 반대예요. 그래서 저같이 약간 움푹 들어가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가 약간 부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생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콧대를 밝혀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얼굴 중앙을 밝혀준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꼬리 주변도 딱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붉은 부분들을 커버해 볼게요. 이렇게 발라놓고 딱 그 부분에 고정되게 그 자리에서만 두드려주세요. 자, 이렇게 컨실러까지 작업을 해놨는데요. 픽서를 뿌려줄 겁니다.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 건데요.
추운 그 바람, 사무실에서의 히터 이런 것 때문에 파우더를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면접 보실 때도 생기 있는 거, 파우더를 너무 뽀송하게 처리하시는 것보다 약간의 광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밀착이 완전히 딱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파우더 처리를 하시면 엄청 매트 뽀송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파우더 처리를 할 때는 브러쉬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베이스가 망가지지 않게 살살살 외곽부터 쓸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살짝만 터치해주시고, 매트하면 좋은 이런 코 주변 같은 경우는 좀 뽀송하게, 이런 인중도 뽀송하게 광이 살짝 남아있게끔 베이스를 끝냈어요. 이제 윤곽을 잡아줄게요. 쉐이딩이 너무 짙으면 면접 혹은 직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느낌으로 해줍니다. 너무 짙지 않게요. 그 다음에 노즈를 할 텐데, 노즈는 얼굴의 중심이기 때문에 노즈를 안 했을 때, 노즈를 강하게 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면접을 볼 때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즈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보통 노즈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눈 앞머리쯤부터 시작해서 불려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코가 너무 짧은데요, 약간 길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강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긴 코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 코끝을 살짝 터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컬러감을 좀 줘서 짧아 보이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길이를 조금 더 단축하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에 넓지 않게 살짝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요. 음영을 살짝 넣어서 웃는 느낌으로 연출하기 쉽게 잡아줄게요. 눈썹에도 음영감을 살짝 넣어줄게요. 섀도우를 하고 브로우를 잡을 건데, 브로우를 먼저 그리면요, 짙어지는 느낌이 강해요. 아니면 두께감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될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하고 다른 곳과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잡아줘야 이 얼굴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눈썹을 좀 더 안정감 있고 어우러지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음영감의 느낌을 표현을 할 거고 색감은 거의 없게 할 거예요. 면접 사진을 찍거나 면접을 볼 때나 이런 깔끔한 메이크업을 하실 때 펄감은 최소화하고 색감도 좀 최소화해야지 이 사람 자체가 더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컬러들로 먼저 발라볼게요. 이거는 섀도우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여서 살짝 이렇게 깔아줄 건데요, 오늘은 또렷한 느낌을 할 거여서 이 눈 주변의 색감이 있지 이렇게 넓게 퍼지는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떴을 때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끝내고 이렇게 막 블렌딩을 위로 하거나 넓게 펼치지 않을 거예요. 살짝 남은 양으로 같이 잡아줍니다. 바비 브라운 팔레트입니다. 포인트 할 수 있는 눈매 잡는 거, 음영 잡는 거, 기본 음영 컬러들, 그리고 눈 밑에 바를 수 있는 컬러들, 이렇게 되게 베이직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 직장인 분들 포커스로 맞춰서 팔레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보통 약간의 붉은 느낌이 있어야지 화사하고 생기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 컬러는요, 이걸로 발라볼게요. 아까 발랐던 부위까지만 바를게요. 떴을 때 보이는 부분까지만 잡아줍니다. 언더도요, 뒤쪽부터 살살살살살살 발라주는데요, 이게 화사하게 잡아놓은 이 전 애교살 있는 부분까지만 잡아줍니다. 오늘 속눈썹을 자연스러운 걸 통으로 붙일 거여서 바짝 올리지 않고 살짝 굴려서 할 거예요. 저는 속눈썹이 좀 약하고 숱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저 같은 분들은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속눈썹이 너무 촘촘해요 하시면 오히려 속눈썹을 붙이는 게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세요. 오늘은 이 섀도우를 라인 그리는 것처럼 그릴 거예요. 또렷한 느낌만 줄 거여서 퍼지지 않게 하려고요. 보이시죠? 화사하면서 또렷한 눈매를 만들 때 아이섀도우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퍼트리지 말자. 꼬리 부분은 살짝 펼쳐주고요. 브러쉬를 다 털어서 너무 뚝 끊긴 느낌이 안 들게 아주 살짝만 스머징 해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핑크빛 또는 아주 쉬머한 느낌의 화사한 섀도우거든요. 요거를 눈두덩이랑 살짝 쓸어줘서 화사한 느낌을 좀 더해줄게요. 너무 짙지 않게 살짝씩만 발라준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약간 웃는 느낌을 주는 라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올라간 느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섀도우가 짙게 있다면 그러면 눈매를 이렇게 올린 건 아니지만 약간 웃는 느낌의 섀도우 표현이 돼요. 자, 눈빛이 반짝해 보이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눈동자 중앙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살짝 퍼뜨려 주는데요. 요거를 번지지 않게 한 번 더 잡아주면서 색감을 넣기 위해서 화이트 스모키 워터 컬러 핑크랑 좀 섞을 거예요. 눈밑을 반짝반짝하게 하지는 말고요. 좀 화사한 듯한 느낌으로만 잡아주는 게 훨씬 또렷 깔끔해 보여요. 아까 바른 부분을 재터치 해줍니다. 너무 두툼하게 하면 화사한 게 아니라 눈밑이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거의 무펄이에요. 요걸로 애교살 부분을 쓱 쓸어주면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전체적으로 화사해 보일 수 있어요. 펄감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베이스로 쓰기에는 조금 너무 밝다 하는 그런 섀도우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애교살 잡아놓은 아랫단에 살살 잡아주면 이 섀도우가 더 또렷해 보이면서 다시 얼굴이 한층 더 화사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발라놓은 부분들을 또 한번 잡아줄게요. 피부에도 너무 펄 표현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유분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펄이랑 만나면서 더 지저분해 보여요. 이거는 사실 팩트인데 이게 핑크빛 또는 되게 화사한 느낌이어서 무펄 하이라이터처럼 쓰고 있어요. 이제 점막을 메워줄 건데요. 좀 트여 보이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더치 브라운 펜슬로 점막을 먼저 메워주고요. 라인은 블랙으로 쓸 거예요. 브라운 느낌이 나는 점막을 메우고 라인을 블랙으로 하는 거는 딱 눈매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이 눈의 틀은 선명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요게 제 눈매에 더 또렷해 보여요. 자, 꼬리부터 라인을 최대한 얇게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눈매를 살짝 웃는 느낌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앞라인부터 연결을 해줄 건데요. 평소에 저는 이 중간을 좀 비웠어요. 근데 또렷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또 선명한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눈동자 중앙, 눈매 중앙을 라인을 딱 잡아주면 자연스러운데 또렷해 보이죠? 라인의 바로 위만 조금씩 지나가주세요. 그러면 더 선명해져요. 펄 브라운의 컬러를 속눈썹 사이사이를 얇게 지나가주면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좀 또렷해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저는 통으로 붙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통으로 붙이는 게 더 쉬워요. 두 번째로 낱개로 커팅해서 붙이다가 좀 삐뚤삐뚤 이렇게 되는 것보다 통으로 붙이는 게 더 안정적인 예쁜 컬이 나옵니다. 세 번째, 통으로 붙이면 더 눈매가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올라가 보여서 눈이 좀 더 동그래 보이는 느낌 들어요. 자, 통으로 붙일 때는 가운데만 먼저 붙여놓고요. 뒤쪽, 그 다음 앞쪽을 붙여주세요. 짠! 이거는 가까이에서 볼 때보다 멀리서 봤을 때 이미지가 조금 더 선명 또렷해 보이면서 화사하고 예뻐 보이는 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마를 동안 눈썹을 그려볼 텐데요. 너무 일자 형태보다는 약간의 굴곡이 있는 브로우가 더 부드러워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 눈썹이 되면 눈썹은 일자예요. 근데 눈은 둥근형이잖아요. 답답해 보여요. 근데
이게 같이 밸런스가 맞으면서 약간 굴곡이 있으면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브로우가 짙으면 강해 보이죠? 브로우가 너무 연하면 약간 또렷한 느낌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 컬러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너무 짙지 않게 대신에 빈 부분이 없게 그려주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눈동자 위쪽부터 컬러를 터치하는 거예요. 절대 앞부분부터 그리지 마시고요. 빈 데만 살살살살 채운다는 느낌으로 먼저 그려주시고 좀 더 완만하고 굴곡이 살짝 둥글게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눈썹의 중앙 그리고 산 있는 쪽을 살짝씩 확장해줬어요. 자, 완만한 브로우를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요. 요게요, 코랄빛인데 코랄 컬러들이 좀 화사하면서 차분함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좀 쉬운 컬러입니다. 블러셔를 위치를 이제 어떻게 발라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웃었을 때 이 아랫단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더 웃는 느낌이 난다고 했고요. 꼭 스마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러쉬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홍조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생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면접 볼 때 막 긴장을 해서 막 빨간 느낌의 그 블러셔가 막 올라오면 얼굴이 막 붉어지는 게 더 많이 과장돼서 티가 나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블러셔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갈게요. 너무 얼굴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게 원래 생기 있는 느낌인 것처럼 이렇게 발라주면 블러셔를 한 거야 만 거야 하지만 화사해 보이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두고 립을 바를게요. 나중에 다시 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립 라인을 베이스 단계에서 딱 잡아놨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입을 되게 많이 본대요. 그래서 립 라인이 선명하고 좀 깔끔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래 립을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올라간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글로우한 립은 비추천이고요. 매트 돼버리는 립도 주름이 이제 갈라지면서 너무 뻐석뻐석해 보일까봐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최고 베스트는 립스틱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긴장해서 입이 바싹바싹 마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글로스를 요만큼 연출하는 게 전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출을 해볼 건데, 이것도 코랄빛인데 되게 예쁜 생기 있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발라줘 볼게요. 구각을 컨실러를 살짝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 립 구각이 비어있지 않게 꽉꽉 컬러를 잘 넣어주세요. 여기가 막 얘기하다가 비어있으면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닝듀 컬러가 붉은 핑크빛이에요. 그래서 되게 생기 있어 보이면서 예쁘더라고요. 저는 건조하면 입술 주름이 더 깊어져가지고 약간 이런 플럼핑 되는 글로스를 바르면 그게 완화되거든요. 아주 약간만. 마스카라는 속눈썹을 이렇게 붙였으면 생략하시거나, 저는 그냥 같이 연결만 해준다는 분위기로 발라줄게요. 저 면접 보러 왔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면접 보실 때, 직장인분들 깔끔 또렷한 메이크업 하실 때, 아니면 데일리로도 적용하실 만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보시는 분들 꼭 합격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구독미, 인스타 팔로우미, 카카오 풀침풀침미, 따봉따봉미 해주세요. 여기가 면접 장소인가요? 편안한 비행 되십시오. 아유 진짜 이거 어디에도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